오주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상담실, 오상실, 성형외과 전문의 이준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수술을 위해 방문하신 D님의 사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님은 25세 미혼이시고요.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모델이세요. 키가 크시고 가슴이 매우 빈약해서 일하시는데 제약이 많아 3년 전에 겨드랑이 절개로 가슴 성형 수술을 받으셨어요. 450cc 스무스 보형물을 이중평면에 이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70A컵에서 D컵으로 원하는 크기의 가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체가 부해 보이고 가슴이 너무 뽕긋해서 수술한 티가 너무 나고 촉감도 딱딱해서 오상실의 상담을 문의 주셨습니다. D님의 체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은 170cm, 체중은 49kg으로 BMI는 16.9였습니다. 지금까지 오상실을 방문하신 오지님들은 대부분 마른 체형이시네요. 윗가슴, 아랫가슴의 둘레는 85, 70cm로 70D컵입니다. 그리고 허리 둘레와 힙의 둘레는 62, 88cm였습니다. 흉곽의 형태는 일반적이고 가슴의 넓이는 양쪽 모두 12.5cm, 유대에서부터 밑선까지의 거리는 양쪽 모두 9cm로 대칭성이 좋았고 볼륨 역시 대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두와 밑선은 왼쪽이 0.5cm 나왔습니다. 양 측면에서 볼 때 D컵임에도 가슴 밑주름이 없고 가슴이 앞으로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촉감은 마치 물방울 보형물을 사용한 것 같았고요. 초음파로 피막 상태를 확인해 보니 0.5mm 정도로 두꺼워져 있었어요. 실제로 보형물을 제거하며 피막 상태를 확인하니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가슴골은 3.5cm로 약간 벌어져 있었는데 큰 볼륨 때문에 가슴골의 모양이 부자연스럽고 보형물의 경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양손으로 모았을 때 가슴이 보이지 않는 인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하지는 않았지만 애니메이션 변형이 있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양손에 힘을 주면 가슴이 바깥으로 움직였어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D님의 경우 신체의 비율이 깨져 있었어요. 가슴, 허리, 힙 둘레가 각각 85, 62, 88cm입니다. 허리 둘레를 1로 기준을 잡으면 가슴, 힙 둘레 비는 1.37, 1.41입니다.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죠. 체형의 황금 비율은 가슴, 허리, 힙이 1.2 대 1대 1.4입니다. 그래서 상체만 봤을 때는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전신의 밸런스가 깨져 있죠. 무리해서 가슴을 크게 하면 힙 볼륨이 모자라게 되어 결국 저를 찾으시게 됩니다. 힙업을 위해서 말이죠. 힙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난번 C님의 경우 딱딱함이 있었지만 수술 전 초음파에서 피막 상태가 좋았고 실제로 재수술을 하며 제거된 피막은 상태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D님과 같이 가슴 성형 후 딱딱하며 윗볼록이 있고 사용된 보형물이 스무스 보형물이라면 구형 구축을 의심해야 됩니다. 보통 구형 구축을 1기에서 4기까지 구분하는데 D님은 촉감도 딱딱하고 모양의 변형이 있어 3기의 구형 구축으로 평가됩니다. 보통 3기 이상의 구형 구축을 가슴 성형 재수술의 적응증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가슴 성형 재수술의 가장 큰 원인이 구형 구축이라고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재수술을 상담하러 오시는 전체 오주님의 15%가 구형 구축으로 인해서 재수술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D님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어 아쉽기만 합니다. 경계가 명확하게 보이고 인위적인 딱 벌어진 가슴골은 가슴 성형 수술을 했다고 광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가슴골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큰 보형물을 사용하게 되면 가슴골이 인위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높이나 넓이를 인지하는 것은 그 절대적인 크기를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높이, 넓이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큰 보형물을 사용한 D님 같은 경우는 하이 프로파일의 보형물을 사용하여 가슴골과 유두와의 높이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 그 곡선도 부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 변형도 살짝 관찰되었습니다. 마른 체형의 여성에게
무리하게 큰 보형물을 이식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대흉근 밑에 보형물을 위치시켜야 하므로 애니메이션 변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수술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자연스럽지도 그렇다고 아름답지도 않은 결과가 나와 디님은 수술 결과에 만족하시지 못하는 거죠. 디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형물의 크기를 작게 해야 돼요. 물론 약간의 상실감이 생기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가슴 성형을 생각하시는 오지님들께 제가 항상 드리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양 갈래길 중 한쪽은 큰 가슴 그리고 반대편에는 예쁜 가슴이 있는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둘 다 모두 만족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한쪽만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당연히 예쁜 가슴을 선택하겠습니다. D님은 300cc 보형물을 추천드립니다. D컵보다는 C컵이 더 자연스럽고 전체 체형의 비율이 더 좋고 더 예쁜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전 절개의 위치가 겨드랑이 절개였다고 하더라도 가슴 윗절개를 추천드립니다. 구형 구축 정도가 심하여 피막 전 절제술이 필요한데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서는 피막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슴이 너무 봉긋한데 풀 B컵이 넘어가면 가슴 밑주름이 잡히는 게 일반적이고 예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절개를 통해서 윗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고 자연스러운 가슴골을 만들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가슴 성형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지방 이식을 함께하여 가슴골뿐만 아니라 촉감까지도 더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D님과 같이 가슴 성형 후 윗볼록이 심하고 크기가 너무 큰 가슴, 구형 부축이 있고 수술한 티가 너무 나서 고민 중이신 오지님 안심하시고 재수술 받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가슴 편한 하루 되세요.